안녕하세요. 저축을 부탁입니다. 저희가 상담을 어떻게 하는지 안내해드리기 위해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글로는 다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지 이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담은 한 번, 두 번 정도 만나는 부분 상담과 여러 번 만나게 되는 종합 상담으로 나뉩니다. 부분 상담은 이제 일반적으로 뭐 저축을 하고 싶은데, 뭐 돈 관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부동산을 사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뭐 부분적인 부분들을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 이 부분이 저희가 어느 한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여러 금융기관과 제휴되어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데가 저희이기 때문에 원하는 정말 제대로 된 대답을 좀 들으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부분 상담을 원하셔서 상담을 원한다고 하시면 여기 홈페이지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카카오톡 문의하기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물어봐 주시거나 아니면 대면 신청을 하셔서 한번 상담을 받으러 오셔서 이야기를 나눠도 원하는 대답은 좀 들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뭐 부분적으로 뭐 저축하는 거 뭐 이런 이야기들 들어봐도 그래서 결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모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 상담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야기를 다 듣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일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종합 상담을 이제부터 설명드려 볼 테니까 이 얘기를 들어보시고 아, 나한테는 종합 상담이 맞다. 아니다, 나는 부분 상담이 맞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상담은 총 한 4번에서 5번 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어, 지출 관리부터 파악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는지, 또 내 자산은 지금 얼마를 갖고 있고 그 자산의 포지션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먼저 하는 겁니다. 남들은 대부분 뭐 평균적으로 기본 158만 원 정도 쓰는데 나는 지금 얼마 정도 쓰는지 파악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요 엑셀들이 실제로 입력하는 모습이에요. 예산 세우는 모습, 통장 나누는 모습, 그리고 전체 평가에서 내가 지금 자산 얼마 갖고 있고, 지금 지출을 계산을 해왔는데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럼 조정을 해야 되겠죠. 예산 잡아서 뭐 지출 얼마 쓰겠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여기 세 번째 화면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실제로 한번 입력해 보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부인데 나는 한 300만 원 정도를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거죠. 세금 떼고 나서. 그리고 배우자는 한 200만 원 정도 벌고, 연간으로는 뭐 명절 때, 추석 때, 또 휴가 때 이렇게 보너스 나오잖아요. 그런 돈들이 아무리 못해도 한 500 정도는 들어오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배우자는 한 400만 원 정도 들어오는 것 같다. 이렇게요. 그러면 지금 돈 하나도 안 쓰면 이제 1년에 6,900만 원씩 불어나게 되는 거겠죠? 매월로 따지면 575만 원씩 불어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지출 예산을 좀 세워보겠습니다. 지금 대출이자는 내가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전세자금 대출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한 15만 원 정도 나가고 있다. 관리비는 내가 아파트 살고 있다 보니까 10만 원 정도 나가는 것 같고, 전기, 수도, 도시가스비는 10만 원 정도 나가는 것 같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좀 넉넉하게. 인터넷, TV 수시, 뭐 정수기 이런 걸 쓰는 게 있다. 그게 한 5만 원 정도 나간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생활비는 집에서 살면서 뭐 장도 보고 뭐 세제도 사고 샴푸도 사고 이렇잖아요. 그런 돈들이 일주일에 마트를 한번 가는데 마트 한번 갈 때마다 10만 원 정도 쓰는 것 같다. 그러면 한 달이면 4번이니까 한 40만 원 정도 쓰는데, 아니야 뭐 이것저것 더 쓰는 게 있으니까 50만 원 정도 잡아내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대략적으로 잡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외식비는 부부가 같이 생활하면서 돈 관리를 같이 하는데 뭐 치킨에 뭐 맥주도 좀 마시고 영화도 보고 이런 돈들이 필요하겠죠. 이런 돈들을 이렇게 30만 원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쓰는 겁니다. 유지비는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핸드폰비도 나가고 대중교통비도 나가고 뭐 유류비도 나가고 뭐 회사 다니면서 밥도 먹어야 되고 용돈도 써야 될 텐데, 이런 돈들을 나는 한 40 정도 쓰는 것 같고 배우자도 40 정도 쓰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실제 쓰는 돈들을 일단 입력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자녀는 없으니까 아직 쓰지 않고, 부모님 지원으로는 뭐 30만 원 정도를
드리는 것 같고, 모임을 하는데 그게 한 달에 매달 회비로 5만 원 정도 나가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기타 지출되는 고정 수입이, 아니, 고정 지출이 있다면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입력했는데 벌써 235만 원 지출하고 있죠. 이렇게는 매달 나가는 거고, 연간 지출 한번 볼게요. 연간 비정기적으로 매달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동차세 같은 거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나가는 거 어떻게 입력되는지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동차세는 뭐 한 40만 원 정도 나가겠죠? 자동차 보험료는 80만 원 정도 나가고, 엔진오일, 미션오일 교환해야 되는데 이런 비용들이 한 30만 원 정도 나가고, 이렇게 예시적으로 입력하시면 돼요. 명절 때는 추석, 설에 뭐 부모님께 얼마씩 드리는데 이런 돈들이 한 100만 원 정도 나가는 것 같다. 기념일, 뭐 부모님 생일, 뭐 어버이날 이런 때 그냥 넘어갈 수 없죠 또. 그럼 또 한 100만 원 입력하고, 휴가비. 네, 아직 애가 없다라고 가정했는데 만약에 애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전에 휴가 좀 다녀야죠. 그러다 보면은 해외여행 다니고 하면 얼마 정도 들까요? 한 200만 원 정도 쓸까요? 이렇게. 그리고 의료비는 지금 유지비와 용돈으로 어느 정도 옷값이 충당된다라고 하면 따로 들 필요 없는데, 뭐 나는 옷을 잘 안 사고 그냥 저기 어디죠? 아울렛. 네, 아울렛 같은 데에서 한 번에 몰아 사가지고 이렇다. 그럼 여기에 입력이 되는 거고, 뭐 잠바, 코트, 정장 이런 비싼 옷들을 매년 좀 사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여기 연간으로 잡아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잡을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가정 한 100만 원 정도 쓰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정가구도 뭐 매년 어느 정도는 쓰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뭐 30만 원 이렇게 잡아 놓으시면 되는 거고, 없으면 안 잡아 놓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경조사비가 또 좀 많이 들어가죠. 경조사비는 경조사 한번 5만 원씩 주잖아요. 결혼식 하고 그럴 때. 그게 한 10번 정도 있는 것 같다. 그럼 5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미용실도 뭐 커트하거나 파마하거나 이런 것들이 비용이 좀 비싸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 자주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뭐 3개월마다 파마를 한 번씩 하는데 그런 비용들이 좀 있다. 그럼 연간 지출로 잡아놓는 겁니다. 그것도 한 50만 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실제 저축 여력은 275만 원의 저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월간과 연간을 다 포함해서. 그리고 이 지출이 너무 높은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이 48%를 저축하고 있는데 이게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하면 예산에서 좀 줄이면 되는 거고, 지금 이렇게 입력을 해보니까 너무 빡빡했었고 이게 삶이 너무 빠듯했었다. 내가 이러려고 사는 게 아닌데 내가 지금 사시는 이유가 무조건 전략하고 무조건 아껴야 된다. 이게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요. 지금 시기는 언제든지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지금이 30대 중반이라면 30대 중반 다시 돌아오지 않는데, 이렇게 빡빡하게 계속 평생을 살라고 하면 60세 때 좀 넉넉하게 산다고 해도,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에서 조금 더 늘리는 거예요.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저희가 상담받기로 마음 먹었는데 조금 줄여볼게요. 이렇게 쓰는 거에서 이런 것들은 못 줄이고, 생활비를 좀 줄일 수 있겠죠? 이렇게 뭐 외식도 좀 줄이고 이렇게 줄일 수 있고, 유지비는 아무래도 좀 줄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도 네, 약간 줄여볼까요? 이렇게 줄이고, 이렇게 해서 205만 원으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이 정도 써야지 라고요. 40만 원, 80만 원, 차 유지하는데 이 정도는 들어갈 수밖에 없고, 네, 가족 행사 이런 것들을 줄이기는 어렵죠. 휴가비를 좀 줄일 수 있고, 의료비를 좀 줄여볼까요? 이렇게. 나머지는 그대로 되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저축여력이 54%. 이렇게 파악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웠으면 뭐 생활비는 이 정도 쓰자, 유지비는 이 정도 쓰자라고 했으면 요 밑에서 네, 실제로 내가 쓰는 거를 나누는 겁니다. 급여를 받았는데 돈을 합쳐놓고 배우자한테는 최종적으로 얼마를 보내서 통장을 또 나누고, 나도 지금 받은 돈에서 뭐 아까 용돈 이런 게 통제가 잘 안 되잖아요. 뭐 한도 끝도 없이 쓰게 되는데 통장에 40만 원을 넣어놓고 그 안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또 저축을 하는 게 있다면 여기에 이쪽 급여 통장에서 뭐 자동적으로 출금되겠죠. 이런 상담들을 지출 관리 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산 현황에서는 뭐 내가 지금 현재 뭐 은행 자산으로는 뭐 1,000만 원 정도가 있다.
그리고 뭐 공제 같은 걸 하고 있는데 그런 돈들이 한 500만 원 정도 있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뭐 여기에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입력을 하겠죠. 증권자산으로는 뭐 2천만 원 정도가 있고, 뭐 연금으로는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가 있고, 보험은 보장이니까 나중에 돌려받는 게 없으니까 비워두고, 지금 현재 전세를 살고 있다라고 가정했죠. 그러면 전세는 1억. 그런데 대출은 6천만 원을 대출을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출이 6천만 원이다. 그러면 내 자산이 현재 지금 8,500만 원이다.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 내가 지금 현재 지출 수준이 이렇고 자산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고 뭐 갖고 있구나 라고 바로 파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지를 보게 되면 아, 네, 이렇게 자산 배분은 어떻게 되고 있고 지출은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 아, 확실히 생활비가 유지비가 높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내 상태가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본격적으로 상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분석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르다고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르고 공격적인 사람도 있고 중립적인 사람도 있고 안정적인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또 돈 관리 어떻게 될지 개개인에 맞게끔 상담을 하게 돼요. 그 예시를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35세고 배우자는 30세고 요번엔 자녀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녀는 2세인데 자녀가 독립할 때까지 자녀가 30살이 될 때까지는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아무래도 부양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자녀가 독립할 수 있는 나이는 자녀가 30살이 되는 63세까지는 돈이 많이 필요한데 내가 직장 다니다 보니까 직장에서는 그 선배들 어떻게 하는지 보니까 다 50세면 퇴직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50세면은 자녀가 고1인데 돈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깝깝하죠. 이런 과정들을 해보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퇴직 후에는 어떤 소득 마련을 하시겠느냐? 남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녀가 독립할 때는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롭긴 한데 그때는 이제 어떻게 소득 마련을 하시겠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버는 돈이 한정되어 있는데 하고 싶은 건 많아요. 집도 사야 되고 자녀도 키워야 되고 뭐 노후 준비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선순위 어떻게 되느냐? 이런 과정들을 상담을 하면서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고 평생 일할 수가 없고 또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적금, 그러니까 예금자 보호가 되는 적금만 하자니 이게 먹고 사는 게 빡빡해질 게 너무 눈에 보여요. 그렇다고 공격적인 투자를 하자니 원금을 까먹을까 너무 두렵죠. 내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든 뭐 아파트를 사서 월세를 받든 상가소득을 이루어내든 뭐 이런 것들이 잘못돼서 지금 만약에 망하게 되면 다시 직장 생활하면서 회복이 될 수 있는데 60세 때 이게 잘 안 되면 야, 이거 진짜 깝깝한 거예요. 왜냐면 60세 때는 취업이 잘 안 되니까.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 나는 지금 갖고 있는 저축률을 가지고 노후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안전장치를 갖고 그러니까 보험이나 연금 같은 거를 통해서 망해도 날 절대 그렇죠? 박스를 안 줬게끔 만들게끔 나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하면서 갈 것이냐? 아니다. 내가 사업소득이나 상가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이런 부분을 더 잘 공부하고 더 잘 노력해서 이 소득을 안정적으로 만들 테니까 나는 그런 준비를 더 이제 이런 재테크 쪽으로 가겠느냐 이런 성향들을 파악하는 것들을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고 이런 상담들을 하는 게 이런 재무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아 정말 내가 어떤 상황이구나라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저축해야 되겠다라는 구분이 나오고 보통은 상담하다 보면 나는 안전하게 하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보통 대부분이에요. 그럴 때 저희가 또 여러 투자 방법들을 설명을 드려요. 무위험의 방법은, 저위험의 방법은, 중위험의 방법은, 고위험의 방법은 이런 식으로 방법으로 운용을 하시면 훨씬 더 안정적이게 됩니다. 투자지만 더 저위험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 나서 이제 나누는 거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위험으로만 하면 미래가 너무 불투명한데 그러면 한번 배워보겠다. 내 소득의 일부만 떼어서 뭐 내가 1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한 10만 원 정도는 아니면 20만 원 정도는 경험을 좀 해보겠다. 그거를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가 지금 얘기를 쭉 재무 분석을 해봤는데 이렇게 저축해 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라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함께 조정하는 시간들을 갖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네, 이렇게 생애 분석을 하고 돈 부분을 나누는 걸 하고 보험이 나한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그 상담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또한 예시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본인이고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는데 나는 35세고 배우자는 33세고 자녀는 2세예요. 이런 상황이면은 내가 자녀가 20살이 될 때 내 나이는 53세죠. 이렇게 파악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63세까지는 내가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해야 되는데 나는 51세면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퇴직하고 나서 장장 12년 동안의 이 삶을 어떻게 살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여기 입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은퇴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기 입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명이 저희가 보통은 장수하잖아요. 뭐 자살하지 않는 이상은 병원에서 누워있으면서 오래 살든 아니면 건강하게 오래 살든 오래 살게 될 텐데 벌써 이제 95세까지 산다라고 보면 이야 이거 뭐 32년 동안 그 노후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될 때 어떤 소득 마련을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입력을 해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엑셀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나한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저축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현재 저축 여력이 295만 원인데 내가 좀 안전장치로 뭐 연금, 뭐 보험 이런 것들을 기존에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거를 뭐 30만 원씩 보험 뭐 20만 원씩 하고 있었는데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 저축하는 부분에서 나누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나는 안정적인 성향이니까 적금을 200만 원 하지만 상담을 통해서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투자를 어느 정도 안전한 투자라는 방법이 있다면 이런 돈들을 한 45만 원 정도는 한번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저랑 상담하면서 조정해 나가는 겁니다. 목돈운용도 마찬가지로 전세자금 건들 수 없잖아요. 실물자산에서 이건 그대로 놔두고 또 연금자산도 어차피 노후에 쓸 건데 얘는 놔두고 나머지 돈인 3,500만 원 중에서 원래 8,500인데 이 돈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 중에서 내가 지금 현재 이 돈은 단기간에 돈 쓸 일이 있으니까 못 건들지만 뭐 2천만 원 정도는 못 건들지만 나머지 1,500만 원 가지고는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포트폴리오대로 어떻게 좀 돈을 배분해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끌어 나간다라는 거죠. 다시 돌아올까요? 네. 여기까지 상담을 하게 되는 과정이 한 두세 번 정도를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상담이 쭉 받으시면 되게 도움은 되겠지만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비용도 들어가고 하지만 이제 만족도는 높아지게 되고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상담은 뭐 다른 데서 받으셔도 큰 차이는 없으실 거예요. 다 포트폴리오가 다 비슷비슷하죠. 사람 사는 게 다 비슷비슷한데 그런데 저희 저축을 부탁해가 좀 다른 점은 상담 후 관리가 좀 체계적이다라는 게 좀 달라요. 저희가 실제로 관리하는 화면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엑셀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펀드면 펀드, 변액이면 변액, 그리고 채권이면 채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금융상품들을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펀드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러십니다. 물론 가입할 때에도 이렇기 때문에 펀드를 이렇게 가입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컨트롤하겠다라는 거 설명드렸겠죠. 지금 누적 수익률은 4.1%고 수익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빨간 표시가 그 수익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매도를 하자라고 안내를 드린 겁니다. 이렇게 안내를 또 드리고 있고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면 지금 현재 마이너스인데 향후 이렇게 기대가 되니까 매도를 하시고 다른 펀드를 가입을 하시자라고 안내를 해드리거나 아니면 지금 수익이 이렇게 좋으니까 아니면 좀 더 지켜보자라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연락을 드려가지고 뭐 1년에 한 번씩 만날 때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관리를 해드린다라는 거예요. 뭐 변액보험도 이게 펀드인데 이게 말이 많죠. 그런데 지금 제가 앞단에 펀드 관리하듯이 변액도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드린다라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채권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 채권을 제가 좀 안내를 해드렸었는데
요거 말이 좀 많았죠. 얘가 채권이니까 브라질이 망하지만 않으면 안정된 이자를 준다. 라는 상품이었었는데 요게 환율에 따라서 가격이 좀 변해요. 425 환율로 가입을 했는데 요게 환율이 지금 360으로 떨어지니까 원금 3,600 들어왔는데 이게 3,300으로 좀 떨어졌죠.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브라질 채권이. 그런데 1월, 7월마다 이자를 받다 보니까 요게 회복을 좀 시켜주겠죠. 그래서 가입할 때도 좀 말씀드렸지만 환율이 좀 떨어지더라도 요게 한 4년 정도 하면 예금한 것보다 나으니까 이렇게 투톤의 전략으로 뭐 가입을 해보시자라고 좀 가입을 이제 권유를 좀 드렸었는데 얘가 환율이 270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3년 운영했는데 한 1년 좀 지나니까 270까지 떨어졌었죠. 그러니까 이자 받은 건 얼마 안 되는데 원금이 거의 반토막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막 마이너스가 막 1,400 되고 뭐 여기 증권사에서도 이거 뭐 매도하라고 문자도 많이 보내고 뭐 이렇게 되니까 힘들었었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유지하시라고 만약에 매도를 하시더라도 4년 있다 매도하시라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3년째 됐는데 받은 이자와 환율에 좀 회복되면서 예 지금 현재도 마이너스 230만 원이지만 이자 받은 것까지 포함하면 이제 700만 원 플러스가 됐죠. 이런 식으로 관리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요게 이제 다른 데와 좀 차별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모든 금융상품을 취급하고 관리를 해드리는 건 아니지만, 뭐,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드리고, 관리를 해드릴 수 있는 상품들은 뭐, 저희한테 안 맡기셔도 돼요. 그런데 그런 방법들을 안내를 해드리고, 그게 저희가 또 상담을 이렇게 쭉 여러 번 받는다고 해도 또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맡기면 지금 제가 약속했던 대로 약속을 지키면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끔 저희용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컨트롤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재무설계회사에서 열심히 이제 경력을 쌓고 오래 일하고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경력과 실력이 있습니다. 경력과 실력이 있으니까 프리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해요. 그러니까 다른 데 신청하셔도 뭐 비슷한 설명들을 듣는다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가 좀 차별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요거는 조금 뭐 다른 데 다 얘기하지만 저희가 상담 만족도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뭐 상담하는데 시간을 좀 많이 쏟다 보니까 저기 좀 이런 마케팅 부분이나 이렇게 저희가 아, 이렇게 상담하고 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안 유명해? 라고 하면은 네, 그런 쪽으로 신경을 좀 못 쓴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뭐 여기 엑셀은 여기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신청하시는 방법은 여기에서 카톡으로 문의를 주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시거나 여기 상담 신청을 통해서 네, 여기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알아서 연락드려가지고 일정 잡고 상담 진행해 드리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